정교하게 설계된 조명과 카메라 앵글, 쉴 새 없이 울리는 셔터음의 번쩍이는 플래시, 제가 아는 냉혹한 세계. 그중 한 곳을 고르라면 저는 단연 이곳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바로 패션 포트레이트 화보촬영 현장입니다. 한 프레임, 찰나의 순간에 찍힌 단 한 컷의 앵글, 그 속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하는 작업. 특히 패션 포트레이트 같은 상업 사진은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일이죠. 그리고 매우 긴장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감각에 뒤처지는 순간,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일은 금방일 테니까요. 그 세계에서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알버트 왓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 20인, 사진작가 중에 사진작가, 마에스트로. 하지만 이런 수식어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현장을 누비는 81살의 노장이시죠. 그 까다롭다는 패션 잡지 보그의 커버에 그의 사진이 실린 일만 1977년부터 최근까지 100번 이상. 게다가 셀럽들은 물론 프라다, 샤넬 같은 브랜드에서 앞다퉈 찾는다는 알버트 왓슨의 세계. 그곳은 대체 어떤 풍경일까요? 여러분, 여기 어디 같아요? 여기는 알버트 왓슨 스튜디오를 이렇게 형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알버트 왓슨, 제가 아는 그분의 작품만 해도 벌써 많이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편집장으로 나오셨던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가 사실 실존하는 인물의 캐릭터를 표방한 거라고 들었어요. 그 편집장은 보그의 똑단발로 되게 유명하신 까탈스럽고 완벽주의자의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편집장인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버그의 사진을 촬영을 하고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준비해 오셨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온 또 솔로 앨범도 그렇고 전체적인 컨셉이나 뭐 사진 작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컨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진전을 좀 여러 가지 의미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왔는데 이제부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빛과 어둠, 그 사이에서 대비를 이루는 짙은 그림자가 알버트 왓슨의 세계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직접 오셨었어요. 굉장히 미니멀하죠. 피카소의 큐비즘을 보는 것 같은 조형미가 사진 속에서 느껴진다는 게 오묘합니다. 프로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찍은 그의 초기작이라고 하는데요. 거장의 시작은 21살, 아내가 생일 선물로 건네준 작은 카메라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런 그에게 아내가 또 하나의 눈을 선물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취미처럼 시작한 사진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 사진! 야, 저게 알버트 왓슨의 작품이었군요. 다들 누군지 알아차리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바로 그 유명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흔히들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거장의 감독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대부분의 감독들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으로 히치콕이라는 인물을 많이 꼽고요. 또 저는 히치콕의 다큐가 또 DVD로 있어요. 그 다큐의 메인 사진도 저 사진이 같이 있습니다. 왓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 바로 히치콕과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이 작품 옆에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1973년 왓슨이 이 한 장으로 인물 사진작가로서 이름을 알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보면 볼수록 정말 히치콕스러운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리강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히치콕 감독이 거위 요리 레시피를 독자들에게 알려주자는 게 잡지사의 의도였다는데요. 털이 모두 뽑힌 거위, 그 목을 이렇게 틀어쥐고서 약간 뚱한 표정을 짓는 히치콕. 그의 영화가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함이 이 한 컷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새라는 작품이죠. 그런 스릴러에 가까운 좀 공포 영화도 되게 잘 연출을 했었고, 지금이라면 사실 나오기가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사진이긴 해요. 근데 이때 시대에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더 예술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딱 이제 알버트 왓슨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를 딱 지나니까 뭔가 딱 심오해졌어. 히치콕의 사진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알버트 왓슨의 피사책의 대기를 자처했다는데요. 그를 찾는 이들의 면면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다들 익숙하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의 자서전 표지 사진, 제가 갖고 있는 그 스티브 잡스 다큐 DVD 커버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사진 뒤에 왓슨이 있었네요. 촬영을 위해 스티브 잡스가 내어준 시간은 딸랑 1시간. 하지만 왓슨은 20분, 단 25컷만으로 이 사진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거의 뭐 약간 기싸움 같은 느낌이 살짝쿵 드는 건 뭘까요?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던 잡스의 마음을 연 건 그 시간을 줄여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잡스의 성격과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포즈로 디렉션을 준 왓슨의 통찰력 때문이겠죠? 제가 이번 전시를 너무나 기대했던 이유,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이들의 사진을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잭 니콜슨.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눈밭에서 잭 니콜슨이 아주 호러스럽게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은 지금은 고인되셨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존경했던 감독이 아까 보셨던 히치콕 감독입니다. 잭 니콜슨,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배트맨 시리즈에도 나왔었고요. 조커 역할로. 잭 니콜슨이 맡았던 조커가 최고의 악역이었다. 다시는 이런 악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 타이슨의 뒷모습이죠. 이 사진은 우선 마이크 타이슨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사진이고, 알버트 왓슨의 아버지가 프로 복서셨대요. 그래서 복서의 힘은 목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는데, 당시 그야말로 떠오르던 신화였던 마이크 타이슨을 만나자마자 왓슨이 딱 생각한 거죠. 아, 그의 뒷모습을 찍어야겠다. 거기다 사진 찍기 전에 한 15분 정도 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땀이라든지 그 뒷모습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이 사진에 담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목 둘레가 50cm가 넘었대요. 엄청난 두께네요. 목 디스크는 안 걸리겠다, 나처럼. 앤디 워홀이네요. 아, 여기서 또 만났네요. 지난번에 로버트 라우센버그 전시장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앤디 워홀. 야, 이젠 알버트 왓슨까지 정말 모두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있네요. 또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데이빗 보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앨범 자켓이나 이런 사진만 봐도 항상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또 대단한 배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역할도 굉장히 보이스러웠어요. 네, 지구에서 사는 외계 생명체로 나왔었거든요. 나중에 머리 더 짧게 자르면 이 머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선 깍두기 머리라고 하죠. 그야말로 시대의 아이콘들이 한데 모여있네요.
왜 다들 왓슨의 피스체가 되길 바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이 되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 욕망까지도 읽히는 것 같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왓슨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 저도 미리 찾아뵙고 피사체가 한번 되어볼 걸 그랬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봤던 그 잭 니콜슨의 롤링스톤. 와, 갖고 싶다. 이 두 사람이 이때 굉장히 크게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알버트 왓슨이 그냥 그 사이 안 좋은 그대로를 드러내서 진짜 대박이다. 보시면 진짜 옛날에 희철 형이랑 특이 형이 미인을 할 때 사이가 안 좋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능에서 멤버들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롤링스톤즈는 거기에 이제 리더인 믹 제거라는 아티스트가 저희를 극찬한 적이 있었어요. 음악을 아이튠즈에서 듣는데 워킹이란 노래였어요. 워킹이란 노래였고 자기가 새로운 그런 아일랜드에 간 기분이었다. 여행을 떠난 기분이었다. 근데 그게 아시아 가수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더라라고. 나만 되게 좋아했어요. 멤버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얘들은. 저는 그냥 혼자서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막 아까 얘기했던 믹 제거가 이분이시고요. 아, 이거 진짜 유명한데 믹 제거의 얼굴을 표범이랑 합성한 거예요. 이렇게 저 표범이랑 이중 노출로 찍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것 같아. 킬빌 아세요, 여러분? 우마 서먼이란 배우가 어찌 보면 킬빌에서 완전 스타가 됐죠. 노란색 옷 입고 있는 거, 그 이소룡이란 배우 예전에 노란 옷 추리닝 입고 나왔던 그걸 약간 오마주한 느낌이라고 했었고, 타란티노 감독이 천재죠. 천재 감독인데 저 사람은 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비디오를 엄청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반열에 오른 감독이 되었죠. 특이하죠. 마이클 잭슨이다. 나 오늘도 마이클 잭슨 영상 봤는데 아까. 알버트 왓슨 부럽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 패션 포트레이트의 거장으로 정점에 서 있는 분이지만 알버트 왓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스스로 거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그 원숭이다. 오, 표정이 다양하네. 이거는 거의 그거죠. 아, 진짜 그만 좀 찍어. 그만하고 싶다. 느껴지네. 오. 이 사람들은 모델이겠죠? 감옥에서 찍은 거지? 아니, 감옥에서 정말 죄수들이 저렇게 멋있다고요? 진짜?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와, 말도 안 돼. 야, 얼굴값 해란마. 이거 누구라도 헷갈릴 것 같지 않나요? 와, 제 눈엔 그냥 그 흑백 느와르 필름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왓슨은 이곳 교도소 감옥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수감자들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말이죠. 왓슨의 세계엔 그런 경계가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어제는 패션허버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있다가도 다음날엔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투탕카멘의 전리품을 찍고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하고요. 야,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노력이 그가 빚어낸 이 화려한 신들의 비결이 아닐까. 알버트 왓슨 선생님과 대화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셔터 하나 누르는 것조차 저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감성이 들어갈지 몰랐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왓슨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카메라를 들면 아드레날린이 샘솟습니다. 힘들지 않고 제 나이마저 있게 합니다. 저는 더 괜찮은, 더 아름다운, 더 고급스러운, 더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나올 앨범 준비가 거의 이제 작업의 마무리가 슬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왓슨 선생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왓슨 씨가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사인이 아까 있었잖아요. 진작에 알았으면 사진 작업을 한번 의뢰를 해봤을 텐데, 다음번에 한국 오신다면 정말 그 어떤 컨셉이든 사자랑 같이 합성을 하든 다 할 테니까 꼭 사진 작업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사실 지금. 왜냐면 먹는 게 없으니까 괴로워. 사실 10월 달에 아직 식사를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앨범에 담았던 그 음악들과 좀 연관성을 많이 갖고 가고 싶었고,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의 주인공처럼 제 자신도 좀 만들어 가고 싶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을 만큼. 그게 카메라 앞에 서는 자의 애로사항인가요? 계속 배고픈 거 빵 이렇게 잼 발라먹는 걸 찍었어요. 근데 이게 이 컨셉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예술을 위한 거고 작품을 위한 거니까 난 진짜로 먹어야 돼. 삼켜 들어가는 것까지 찍고 싶어. 그 먹는 장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제 정규 앨범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